안녕하세요. 44세 동네 축구하는 풋솔고구입니다. 오늘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차 아시아 예선 10경기 중 6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즉 이제 60%의 경기가 진행된 상황에서 각조 순위를 보면서 제 생각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A조입니다. A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 우즈벡,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키르기즈스탄, 북한 보면은 이제 피파 랭킹에 따라서 순위가 배열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카타르의 몰락입니다. 카타르.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국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해외에 거주한 또는 이제 기화를 적극 추진해가지고 급격하게 전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서 아시안컵을 2회 연속 우승했지만 지금 월드컵 이 아시아 예선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기에서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현재 3위, 그러면서 이제 우즈벡과는 승점이 3점 차이고 1위 이란과는 6점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6점 차이면 지금 현재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등은 하기는 어렵지만 2등은 아직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나라와 친근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전에 감독을 했던 벤투 감독이 지금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노려볼 수 있는데 3월 20일에 이란과 경기가 있습니다. 1위와의 맞대결이죠. 한번 첫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졌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득점이 나지 않은 거죠. 이란의 특성이 득점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탄탄한 어떤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득점을 뭐 1점이나 2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실리 축구를 하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월 5일에 이제 2위 우즈베키스탄과 또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위를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분수적인 날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1대0으로 졌습니다. 1대0. 카타르는 좀 어렵지 않나 2위를 노려보기에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과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레이트의 2위 싸움이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B조입니다. B조는 이제 한국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피파 랭킹 정배열이죠. 정배열.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만 이제 뭐 자리를 바꾸고 있고 다 피파 랭킹에 따라서 지금 순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이무를 하다 보니까 승점차를 벌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죠.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 승리를 가져갔더라면 조금 더 승점차를 벌리면서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승점을 가져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7점 차, 요르단과 7점 차까지 벌어지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이 나이가 많이 되고 지금 이제 토트넘 소속팀에서도 지금 1년을 계약을 하니 연장을 하니 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최근 뉴스에는 이제 트르키예까지 뭐 간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전체 세계 시장의 축구 시장에서도 일단은 손흥민이 빅리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뛸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는 이제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시장에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같은 위치에는 배준호 선수가 있는데 배준호 선수가 이 짧은 기간 또는 이제 이게 2026년 자세만 한 1년 6개월 정도 얼마나 배준호 선수가 이제 팀 내나 어떤 다른 축구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이재성도 또한 나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 완벽하지 못한 대한민국 유윙백 뭐 설령우가 지금 해외에서 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전체적인 어떤 자리나 또 팀에 들어왔을 때 완벽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재가 이제 지금 쿠웨이트 경기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면서 좀 그렇게 가는 듯 했지만 수비 실수가 종종 가다가 이제 이명재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후반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실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이제 김민재의 파트너를 찾는 게 지금 이제 조유민이가 좀 괜찮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2경기 정도, 3경기 정도만 맞춰본 거라서. 그리고 이번에 또 김민재가 실수를 했죠. 저는 이제 이게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선수가 특히나 이제 수비에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팀 분위기나 이런 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기를 팔레스타인전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등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3등인 요르단과는 승점이 5점 차입니다. 5점 차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제 맞대결이 중요하죠. 맞대결. 그래서 이제 보면 일정을 보면은 3월 20일에 경기를 오만과 하고 그 다음에 3월 25일에 요르단과 합니다. 뭐 둘 다 홈 경기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홈 경기를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어웨이에서 하는 듯한 그런 컨디션이나 이런 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오만이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와서 첫 경기를 하고 조금 정비를 하면은 3월 25일 요르단과의 경기는 좀 더 좋은 컨디션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변수가 잔디죠. 잔디는 뭐 잔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강팀이 약팀과 싸울 때는 아무래도 그런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이나 어떤 그런 기술을 쓰려고 하면은 잔디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쓰는 어떤 기술들이 아무래도 좀 좋게 활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때 또 보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겨울을 지나고 3월 달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K리그가 쉬고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디 상태는 그때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 요때 이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승리나 또는 이제 무승부나 지지만 않는다면 월드컵을 진출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비조의 포인트는 이제 2위 싸움이죠. 요르단과 이라크 2점 차지만 보니까 이제 6월 20일에 마지막 경기 요르단 홈에서 이라크와 요르단의 맞대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2위가 거의 마지막 경기에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조입니다. C조 보시다시피 일본이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2위부터 지금 6위까지 승점이 1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물리고 이러는 지금 분위기고, 그래도 피파 랭킹이 높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래도 지금 현재 2위를 하고 있고, 뭐 같은 승점이지만 순위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피파 랭킹 정배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점 차가 1점 차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라기보다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2군은 아닌 것 같고, 네덜란드 한 3군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가 사우디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깜짝 3위가 되었습니다. 뭐 이 인도네시아도 어떻게 보면 신태용 감독이 한국 감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이 관심이 가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2위가 될지 이 예측 불가한 지금 현재 C조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뭐 호주가 어떻게 해서 2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C조는 어떻게 될지 다음 경기 한 경기가 기대가 되네요. 2026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지금 현재 3라운드 총 6경기가 진행됐고 지금 4경기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